나는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통화만 가끔 했었다. 안부를 물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짐작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후회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되었다. 비가 오래 내리던 초가을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 때마다 집 안에는 늘 같은 냄새가 맴돌았다. 오래된 벽지, 젖은 이불, 그리고 말하지 못한 한숨의 냄새. 누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날도 그런 비가 내렸다. 7살 큰애와 6살 둘째는 비에 젖은 운동화를 신고 현관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잠깐만 애들 좀 맡아줘. 그 말이 시작이었다. 매형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싸움이 잦았고 돈 문제는 늘 마지막 이유가 되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 매형은 양육비라는 단어를 끝내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 누나는 휴대폰을 꺼버렸고 그날 이후 매형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둘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집에 눌러 앉았다.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김밥을 만들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다 보면 밤에는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새벽 5시면 다시 일어났다. 아이들 밥을 해야 했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켜야 했고 유치원 가방을 챙겨야 했다. 할머니 우유 따뜻하게 해줘. 큰애는 늘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하는 목소리였다. 둘째는 달랐다. 왜 맨날 김치야? 햄 없어? 짜증이 섞인 말투였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프라이팬을 꺼냈다. 햄은 없었지만 계란 하나는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누나는 가끔 집에 왔다. 아이들을 보러 온다기보다 돈이 필요할 때였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빌려줘.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나도 없어 정말 없어. 하지만 결국 장롱 속 봉투를 꺼냈다. 식당에서 모은 돈,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 그리고 비상금 조금이었다. 봉투는 점점 얇아졌다. 큰애는 그런 장면을 늘 문틈으로 지켜봤다. 할머니 나 크면 돈 많이 벌게. 엄마는 웃었다. 웃는 척을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큰애는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아오던 날 그는 봉투를 엄마 손에 쥐어주며 울었다. 이제 내가 할머니 지킬게.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 울었다. 하지만 둘째는 달랐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싸움, 결석, 무단 외출. 처음엔 작은 문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엄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둘째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더라도 돈을 달라고 했다.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 좀 하면 안 돼? 나 금방 갚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둘째는 문을 3개 닫고 나갔다. 몇 달 뒤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빨간 글씨, 낯선 회사 이름, 마지막 통보. 엄마는 한숨만 쉬었고 큰애가 대신 봉투를 열었다. 그날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할머니 이름으로 여러 건의 대출, 사채, 보증, 연체, 고소. 모든 것이 이미 늦은 뒤였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가족 모두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좁은 조사실에서 4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엄마는 작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문지르고 있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만 반복했다. 둘째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아무 잘못 안 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큰애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은 무너졌다. 빚은 집을 삼켰고 식당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병원비는 밀렸다. 엄마는 점점 작아졌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어느 겨울 새벽 큰애가 출근 준비를 하다 방문을 열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누워 있었다. 하지만 숨소리가 없었다. 나에게 한 통화 전화가 왔다. 큰애였다. 우는 목소리로. 나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 안시간은 길고 멈춘 듯 했다. 장례식장은 손님들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눈물만 흘렸고 후회했다. 내가 나 살기 위해 너무 무심했다는 걸. 누나는 손님들과 웃고 있었고 둘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둘 다 보기 싫었다.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이제 내가 지킬게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몇 달 뒤 둘째가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사기와 대출 사기 그리고 도주. 긴 수감 생활이 예상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릴 적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 안아줘. 그날 밤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집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빛과 사진 한 장과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뿐이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